하나, 둘, 셋. 반가워 오랜만이야. 연결 잘 했어? 아 연결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었잖아. 뭐 줄까요? 요것도 괜찮고 그럼 여기 중에서 스페셜티 커피는 어떤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 가공 과정 기준으로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자 이번에 그러면 기초적으로 한번 원초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게. 스페셜티가 뭐야? 스페셜티 많이 들어봤잖아. 어떤 걸 스페셜티라고 하는지 알아? 사전적 의미로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SCAA 기준으로 만들어진 평가표에서 생두 점수가 80점 이상인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문제. 80점짜리가 맛있는 거야? 그래도 맛있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맛있는 건데? 그러네요. 자, 80점짜리는 맛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기준을 잡기 위한 점수일 뿐이야. 스페셜티라는 거, 그 다음에 커머셜이라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이제 쭉쭉 판매를 해야 될 때 기준점이 되는 약간의 커트라인 같은 80점 이하는 약간 소비하기 껄끄럽다. 맛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여기에는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안 좋은 거라면 벌레 먹은 거, 덜 자란 거, 그다음에 너무 자라서 수분기가 말라버릴 정도로 비틀어진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만 그 기준을 잡아놓은 거야. 좋은 건 맞지. 왜? 1차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점보다 높은 거니까. 근데 스페셜티라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스페셜티는 말 그대로 커트라인 선이야. 생산자와 유통자는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이 유통자가 소비자한테 소개를 해야 될 때 실제로 이 커피는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준적으로 80점을 잘라놓은 것 뿐이야. 맛이 있다 없다는 이 사람의 평가 기준인 거야. 짧게 설명해서 요만큼이야. 내가 안 그래도 자격증 하나 받아왔잖아. 보여줄까? 들어가자. 이건데 이거 따끈따끈한 거야. 얼마 전에 잠깐 설명했었던 거 CVA라고 그 평가 기준이 실제로 베타 버전이 끝나고 정식 버전으로 나온 게 있어. 그래서 그게 거의 첫 번째지 않을까? 이 자격 시험을 봐주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들 기준으로 거의 첫 번째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 요거야. 내가 SCA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SCA에서는 세계적인 기준을 잡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있어서 CVA라는 평가 기준 방식이 새로 나왔고, 그 평가 기준 방식이 내가 생각했었던 커피 지향점,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커피 시장의 방향성을 평가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시트지보다는 지금 이 CVA라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자마자 공부를 시작했고 해서 자격증을 받았어요. CVA라는 평가 시스템으로 대회가 치러질 거고 생산국에서도 이 평가지를 갖고 평가를 내릴 거고 기존의 점수뿐만 아니고 평가가 쪼개놨어요. 이거 또 길게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CVA라는 평가 방식으로 따졌을 때는 스페셜티는 기본인 거고 말 그대로 기준점인 거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커피들 스페셜티 윗등급들 스페셜티를 실제로 어떻게 나눌 건지를 CVA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 시트지를 가지고 나누게 될 거야. 스페셜티는 일정 기준 수준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지 실제로 여기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80점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면 스페셜티고 80점이 아닌 거는 커머셜이라고 불려져. 로스터리 카페나 이런 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스페셜티를 사용하셔. 오늘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커피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다른 나라들보다 독특하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해요. 커피가 발전된 게 다방이나 뭐 이런 문화는 막 발달할 때쯤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둘3 해가지고 다방에서 프림하고 설탕하고 섞어서 바로 만들어줘요. 레시피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레시피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커피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커피의 생산국이나 원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설탕이나 프림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 이게 레시피였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스타벅스 1호점 생기고 2호점 생기고 뭐 갑자기 욱 생겼다고 해서 커피 산업이 많이 바뀌었느냐? 아니야, 안 바뀌었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믹스 커피를 마셨다. 때마침 딱 왔어. 나도 몰라.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크레마도 비슷하고 농도, 약간 농도는 다르네? 때깔이 좀 달라요. 스페셜티가 들어가기는 했어. 하나는 스페셜티가 조금 들어가고 하나는 100% 스페셜티고. 나는 일단 향으로는 구분이 됐어.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향을 못 맡으니까 두 잔이 왔을 때 이 두 잔에 대한 선호도는 먹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지. 먹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 거야. 먹는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거. 먹는 사람이 좋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 등급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선을 거놓은 게 스페셜티라고. 스페셜티가 맛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송도 매장을 오픈하면서 스페셜티라고 해서 타이틀을 걸어놓지 않았던 게, 우리 카페를 소개할 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창에 스페셜티를 검색했을 때 우리 집이 나오는 게 조금 부끄러웠어. 왜? 나한테는 당연한 거거든. 당연히 스페셜티는 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걸 써야 되는 게 나한테는 당연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스페셜티가 살짝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스페셜티로만 이루어진 거 라는 거에 대한 차이를 먹어보고 구분해보자. 그 스페셜티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느낌이, 그거를 딱 들으면 어떠세요? 우리 요즘에 말 많잖아. 영포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대별로 다른 것처럼 나도 다르다. 스페셜티라는 이미지 단어를 딱 들으면 스페셜티 비싼 거, 비싸니까 좋은 거, 좋으니까 맛있는 거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아니라는 거. 내가 왜 그런 이유를 갖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찍어? 점수를 매겼을 때 80점 이상이면 스페셜티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뭘로 기준을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1999년에 스타벅스 1호점이 이화여대에 생겼어요. 그때 우리의 셀 사장이 딱 먹어보고 시장에 눈을 뜬 거야. 이런 시장으로 해도 괜찮겠구나. 앞으로 커피를 대중화시킬 수 있겠구나. 커피보다는 프림이 몇 개 들어갔냐, 설탕이 몇 개 들어갔냐로 레시피를 나눴다면, 이제는 커피 본연의 맛,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커피 생산국이 어디고 어떤 커피에 어떤 맛을 냈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하겠구나. 그러면 생두를 사러 가야 되겠구나. 셀 사장이 1999년, 2000년도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생산국을 가요. 어디? 브라질로. 셀 사장이 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다른 사장들이 많은 거야. 거기에 스사장도 있었고 유사장도 있었고 미사장도 있는 거야. 거기에서 같이 커피를 마셔봤어.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미사장이 먼저 고르고 유사장이 먼저 고르고, 조금 아쉽지만 우리는 그때는 많이 못 샀으니까 물량 자체가 많이 안 샀었어. 왜? 믹스커피 사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믹스커피용 말고 맛있는 거를 셀 사장이 조금 남은 거를 갖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배를 타고 온 걸 보니까 그때 먹었던 커피 맛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쫓아가서 브라질로. 그랬더니 아니라 달라. 유사장도 오고 미사장도 와가지고, 야, 너네 왜 맛이 달라 그때랑. 그랬더니 브라질 농부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니, 그때는 손님들 오셨으니까 손님들한테 맛있는 커피를 줘야 우리 걸 사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선별을 좀 많이 했지. 이만한 자루 안에서 덜 자란 거 빼고, 너무 자라서 수분 없는 거 빼고, 벌레 먹은 거 빼고, 정말 맛있게 잘 익고 알맹이 이쁜 애들만 선별해가지고 모아놨지. 그래서 만들어진 커피를 당신들이 먹은 거고, 실제로 보낼 때는 당신들이 이걸 사갖고 갔으니까 당신들이 이걸 골라내서 팔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셀 사장이 그러면 내가 이걸 이 돈 주고 갖고 가서 인건비가 비싼데 이걸 다 하려면 귀찮은데, 야, 그러면 선별 작업까지 했을 때 얼마야? 이런 식으로 샀다. 그게 2000년도 초반이야. 그래, 그러면 브라질은 그렇다 치고, 그러고 나서 유사장하고 미사장하고 또 같이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갔어요.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딱 갔는데, 거기서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무슨 산밖에 안 보여. 다 산이야. 그냥 전부 다. 과테말라 농부가 딱 나왔어. 과테말라 농부한테 아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때 저기 언덕 몇 개만 넘으면 돼요. 한 4개만 넘으면 금방 나와요. 저게 언덕이야? 우리나라는 저걸 산이라고 불러. 언덕을 넘어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농장을 갔어. 농장에서 다 똑같이 커피를 마셨어.
근데 브라질에서 당한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 선별 안 된 거 맞죠? 그냥 자루에 있는 거 그대로 해갖고 주신 거 맞죠? 맞대. 근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등급이 어떻게 돼요? 그때 등급이 좋은 거래.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데? 아니 우리 농장은 등급을 높은 거 위주로 내자니요. 높은 게 좋은 거요. 높은 게 맛있고. 아 여기는 높은 걸로 고도로 등급을 나눠요? 왜 결점도나 뭐 크기나 이런 걸로 내는 게 아니고? 아니 거기 있잖여. 그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에서도 그 뭐 있잖아, 강원도에서 고랭지 배추 있잖아. 고랭지 배추 그게 알맹이가 단단하고 좋다면서 여기도 똑같여. 높은 데서 자라야 일조량도 좋고 아주 맛있게 잘 나와. 알았어. 여기는 알았어. 과테말라 나 이거 살게. 이거 나도 한국으로 보내줘. 그리고 또 어딜 갔냐? 콜롬비아로 가요. 콜롬비아를 딱 갔어. 콜롬비아 농장을 갔더니 여긴 또 어마어마해. 그냥 뭐 거기는 대를 이어서 해. 가문 자체가 농장주야. 근데 우리가 아는 농장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느 정도냐면 저쪽 산부터 저쪽 산까지 내 농장이야. 그런 식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닌 정도로 농장 크기가 큰 사람들이 커피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커피 갖고 와봐.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커피를 맛있는 걸 찾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맛있는 거 갖고 와봐. 이거 맛있는데? 어떻게 됐어? 이거 등급이 뭐야? 너네들도 높은 데서 자란 거야? 아니야. 우리는 알맹이가 크면 좋은 거야. 알맹이가 크고 S자로 이렇게 되고, 당연히 결점도나 이런 것도 빼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일조량 이런 거 다 관리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등급을 알맹이 크기로 내. 또 여기는 알맹이 크기야? 알맹이 작은 거는 안 쳐줘? 알맹이가 큰 거? 우리는 큰 걸 스프리모라고 불러. 또 그런 거야? 알맹이가 커야 등급이 높은 거야? 알았어. 그러면 내 등급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콜롬비아는 알맹이 큰 거, 과테말라는 높은 거, 뭐 케냐나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는 결점도가 적은 거? 오케이 알겠어. 이제 유사장하고 이사장하고 같이 이제 딱 같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든데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등급이 다 다르니까 이걸 내가 갖고 가서 이걸 소비자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만들어 볼까? 그때 유사장이 그런 거야.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평가지를 만들어 볼게. 짠! 하고 나온 게 스페셜티 기준을 낼 수 있게 평가지를 만든 거야. 그때부터야 스페셜티라는 이름이 생기고 스페셜티라는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척도가 만들어진 거야. 기준점을 나누는 거였어. 먹을 수 있는 정도 선을 80점으로 두고 80점보다 높은 거는 스페셜티, 그 등급 밑에는 커머셜, 이렇게 부르자 등급표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SCA에서 폼을 만든 거야. 그러면 이걸 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이걸 평가할 사람들, 그게 큐그레이더. 그러면서 큐그레이더를 양성을 하게 되고, 큐그레이더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2024년까지 커피를 나누는 평가 시트지로 전 세계 대회, 커피 대회나 아니면 생도를 거래하는 곳에서 그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큐그레이더를 양성했고, 그 사람들이 가서 평가한 시트지, 평가 점수로만 커피를 측정을 하다 보니 20년이 지난 지금에선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 돼버린 거야. 그분들이 선정한 점수가 높은 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닌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올라갔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없는 커피가 점수를 많이 받게 된 거야. 무슨 뜻이냐면 독창성은 없지만 공부 잘하는 모범생, 국, 영, 수 모두 잘하는 내신이 탄탄한 커피만 뽑혀진 거야. 근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얘는 딸기 향이 나서 좋아, 얘는 시나몬 향이 올라오네, 얘는 바디감이 좋네, 이렇게 각자 취향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그 점수에는 원하지 않은 모범생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안 맞춰지는 거야. 소비자들은 실제로 커피 노트에 딸기, 자몽, 아몬드가 써 있으면 그걸 마시면서 진짜 딸기 향이 나나? 딸기 향이 어디서 나지? 왜 나는 안 나지? 내 입맛이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이미 그 사이에 가공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딸기 향이 팡팡 터지는 친구, 시나몬 향이 나는 친구, 바디감이 나는 친구, 고소하지만 진짜 아몬드 향이나 콜릿 느낌이 나고 단맛도 좋은 거, 얘가 그래. 지금 산미도 나지만 고소하거나 단맛이 좋은 친구야.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는 스페셜티 기준에서는 어느 하나가 모나기 때문에 어떤 큐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싫어 라고 해버리면 마이너스 점수가 같단 말이야. 나는 산미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나면 난 마이너스 점수를 줄 거야 라고 하면 점수가 깎여. 그래서 스페셜티 안에서 점수를 못 받아. 그래서 정말 독특한 친구들, 유니크한 친구들은 점수를 못 받아. 둥글둥글하고 그냥 모나지 않은 친구들만 계속 점수가 잘 받는 거야. 그런 친구들만 비싸게 팔리는 거야. 그런 시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기간 동안 고객의 니즈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너무도 안정적이고 정말 모난 구석 없이 단점이 없는 친구들도 점수를 잘 매겼지만 실제로 고객이 찾는 것들은 캐릭터 있고 유니크하고 재밌는 것들을 찾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반증이 뭐야? 바샤커피. 바샤커피 왜 비싼 돈 주고 마셔? 그동안 내가 커피를 먹었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신기해 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마셨단 말이야. 바샤커피가 100% 와 좋다는 아니야. 나도 거기서의 단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니즈는 잘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것처럼 SCA의 유사장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유사장이 또 하나를 또 사고치게 만들었어. 그게 CVA라는 거야. 이제는 시트지가 총 4단계로 나눠질 거야. 그 전에 시트지 하나짜리를 쪼개서 4개로 만들 건데 실제로 평가할 때는 2가지 평가로 나눠져요. 요사평가, 정동평가. 요사평가는 뭐냐면 실제로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이 안에서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체크만 하는 거야. 큐그레이더나 아니면 먹어본 사람이 자기의 감정은 1%도 넣어서는 안 돼. 이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산미는 어떻고 향은 어떻고 단맛은 어떻고가 아니야. 이 커피 안에 느껴지는 향이 과일 향이다. 그럼 과일 향의 체크. 여기서 느껴지는 향이 약간의 곡물 향이다. 체크. 약간의 녹즙 향이다. 입에 넣었을 때 혀를 자극시키는 단맛이 난다. 그럼 단맛의 체크. 향과 맛을 분리해 놓고 그걸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만 체크를 하는 거야. 요사평가에는 있다 없다와 강도를 체크할 수 있어. 정동평가로 들어가면 이 맛이 있어서 나는 좋다 싫다. 실제로 묘사평가에는 이 사람의 기분이 1%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 정동평가에는 이 사람의 기분을 그대로 쓰면 돼요. 이쪽 강약평가를 할 때는 강과 약을 1부터 15까지 15 척도로 나눠져 있고, 정동평가에는 1부터 9까지만 나눠져 있어. 왜? 중간이 없어. 중간을 못 매겨. 좋은데 조금 좋다, 많이 좋다. 싫은데 많이 싫다, 조금 싫다. 요거에 대한 척도만 나눠져 있지 좋다 나쁘다로 나눠져 있고, 좋다 나쁘다의 이유를 왜 이런 맛이 들어서 싫었는지를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큐그레이더들이 머셔보고 나눠서 쓸 수 있는 평가지가 2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평가들은 이 커피의 생산국에서 만들어준 정보 전달만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별로 등급이 다르다 그랬어. 그 등급을 배제하고 그 커피에 대한 본질만 평가를 하는 시트지가 따로 있어요. 물질 평가라고 해서 이 커피가 크기는 어떻고 수분율은 어떻고 뭐 워시드로 했는지 가공 방식은 어땠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물질 평가가 있고, 이걸 재배한 농장, 이 농장이 고도가 몇인지, 이 농장의 농장주가 작년에 무슨 상을 받았는지, 이 농장주의 이름은 어떤지, 이 농장주의 스토리가 어떤지는 또 다른 평가지. 그래서 총 4장의 평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4장의 평가지만 있으면 이 커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쓸 거예요? 이 원두가 갖고 있는 실제로 태어난 곳, 그 때루와 그 고도와 농장 이름까지 써놨는데 그걸 관리한 농장주가 어땠는지까지 써놨어. 그리고 실제로 먹어봤는데 어떤 향이 있다 없다만 남겨놨고 좋다 나쁘다까지도 남겨놨어. CVA 평가 4장만 있으면 이 평가는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CVA 평가를 커피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워시드만 평가하던 방식이 아니라는 거. 예전에 2024년도에는 너무도 막 산재되어 있는 정보 안에서 빨리 평가를 하나를 내야 되기 때문에 SCA에서 기준점을 만들다 보니 워시드로만 평가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추럴도 똑같은 때루아에서 나왔더라도 말리는 중간에 햇빛의 일조량 건조되는 그 시기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기준을 못 다루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점액질을 제거한 후에 평가를 하자라고 해서 워시들만 갖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개념들을 갖기 시작을 한 거야. 20년 동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워시드만 좋은 커피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역사를 따지고 봐서 워시드로 했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워시드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던 것 뿐이지, 워시드로만 해야 무조건 맛있는 커피야가 아닌데 워시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스페셜티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희한하게 많이 생기더라고. 그걸 유 사장님이 아마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고,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워시드가 답이 아니고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건 유니크한 걸 더 찾고 있는 소비자층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내 기준에서는 약간 늦게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워시드가 답이다, 워시드만 맛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일부의 스페셜티 로스터들이 생겨났었지만, 이제는 첫 번째 평가지를 만들었었던 SCA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가공 방식 때루아는 정답이 아니에요. 때루아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때루아가 나쁜 곳에서라도 더 좋은 유니크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이후에 발전된 가공 방식들을 그동안은 담아내지 못했던 것 뿐이지, SCA에서 새로 만들어 놓은 CVA는 나머지 모든 가공 방식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워시드만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공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 모든 가공 방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폄하하냐니까? 폄하하지 말고 먹어보고 평가합시다. 먹어보고 CVA에 진짜 평가를 해봐. 강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생산국이 어디고 이 원두가 어디고 가공 방식이 어땠고를 나중에 쳐다보라고. 나중에 쳐다보다 보면 이것도 맛있는 거였네? 라고 이렇게 바뀐다니까. 내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놀랐었던 게 로부스타가 들어가 있었어. 근데 로부스타를 로스팅도 잘했겠지만 로부스타인데 단맛의 강도가 높아. 그리고 난 그게 부정적이지 않았어. 곰팡이, 떫은내 이런 게 전혀 안 나고 바디감 있고 단맛의 캐릭터가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나는 얘를 긍정적으로 점수를 줬고, 그때 같이 배웠던 분들의 기준점에서도 그 로부스타가 1등인가 3등 했었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 빼고는 다 큐브레이더 자격증이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큐브레이더 자격증이 있었던 분들이 제 평가를 보려면 이제는 시트지 폼이 CVA로 바뀌어졌다고. 무조건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본인 마음대로 빅데이터를 모아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기준점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도 중요하고, 소비자들이 이 가게를 평가하는 척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웠어요.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들어봐줘서 고맙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CVA라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커피를 업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CVA를 빨리 배우시는 게 득이 될 거다. 내가 봤을 때 하이패스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하이패스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새로운 걸 보게 될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게 내가 그런 자리나 세미나도 더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맛있는 커피 생활 하세요. 안녕.